자, 이번에는 133쪽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이급 B형. 자, 파일 열어 주시고요. 기본 작업 2 부터 시작합니다. 자, A5 부터 A6 까지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어 아까 A형과 마찬가지죠. 컨트롤 눌러 주시고 지정해 주시고요. 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C4 부터 G4 까지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채우기 색은 노랑. 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C5 부터 H3, 13 까지인가요? 네, 13 까지. 여기는 셀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그리고 네, 천 단위 구분 기호하고 뒤에 개를 붙여라. 바로 샵 콤마 샵샵 0을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개가 나오도록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샵 콤마 샵샵샵 혹시 써도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문제에서는 0이 나왔을 때 0이 나왔을 때 0 개라고 표시하는 거는 바로 0 이거든요. 그래서 샵 콤마 샵샵 0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샵 콤마 샵샵 샵은 0이 나왔을 때 앞에 0이 붙지 않아요. 그냥 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0 끝에 0을 주셔야 0이 나왔을 때 0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확인. 자, 그다음에 이제 표를 만들어야겠죠.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해 주세요. 자, B5 부터 B12 까지는 제품명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또 H7. 자, 여기에 메모를 삽입을 합니다. 하신 다음에 메모 표시를 해야겠죠. 자, 또 한 가지 자동 맞춤. 그러니까 자동 크기 조정하는 거죠. 메모 서식에서 맞춤의 자동 크기 확인. 자, 혹시 저처럼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커서를 아래 줄로 보낸 다음에 백스페이스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기본 작업 3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은 아까처럼 행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거네요. 소제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블럭을 잡아 주시고요.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자, 수식. 자, 여기에는 보니까요. 조건이 두 개가 붙었어요.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행. 자,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는 AND를 지정해 줍니다. 자, AND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직위죠. 직위에 네. 첫 번째 셀에 갖다 놓고 F4 두 번 눌러서 열을 고정시켜 줍니다. 자, 이건 정확히 떨어져 있는 거니까요. 같으냐? 어 주임이라는 내용과 똑같은지를 찾아보고요. 두 번째는 총급여. 다시 F4 두 번 눌러서 열 고정시켜 주시고요. 미만. 자, 미만은 이렇게 들어가죠. 는이 붙지 않습니다. 400만 원. 그리고 괄호 닫아 주셔야겠죠. 엔드로 묶었으니까.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잘 확인하시고요. 서식 들어가셔서 굵게, 그다음에 표준색은 파랑.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계산 작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보면은 동부 지점
합계를 구하는군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건을 적어 주셔야겠죠. 지점이 동부다. 자, 동부 지점 합계를 구합니다. 여기에서는 뒷섬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올림 라운드 업 천의 자리 마이너스 3. 네. 자, 는 뒷섬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전체 영역을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매출액의 합계가 되겠죠. 콤마. 그다음에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조건에 라운드 업 무조건 올리라고 하네요. 어떻게? 천의 자리까지 마이너스 3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 이걸 대문자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구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인원수를 체크를 합니다. 인원수는 count if s.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조건이요. 두 개 붙었어요.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count if s를 지정합니다. count if s. 자, 먼저 상여금부터 체크해야겠죠. 자, 이 영역 안에서 조건이 있는 영역 조건이 있는 영역 조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조건은 일단 크면서 그러니까 초과가 돼야겠죠. 는이 붙으면 안 돼요. 120만 원.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려면 이런 네. 자,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기본급입니다. 근데 기본급의 평균 이상. 자, 그러면은 조건이 예. 조건이 들어가는 영역 먼저 지정하시고요. 자, 조건인데 여기에 평균 이상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상이라는 표현을 따로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이상이죠. 네. 이상이라는 걸 꼭 따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다가 평균 이상, 평균이라는 걸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함수를 바로 쓰시면 안 돼요. 바로 연결 연산자 앰퍼샌드를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함수가 들어와야 돼요. 에버리지 자체 내에 함수를 구해서 그죠? 네. 이렇게. 그리고 괄호 한 번 더 해 주셔야겠죠. count if s에 괄호를 넣어 주시고 뒤에다가 명을 붙여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count if나 또는 count if s에서 네, 항상 뭐 어떤 함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평균이죠. 평균 이상, 평균 이하, 평균 초과 이렇게 비교 연산자와 그리고 함수 쓸 때는 꼭 비교 연산자를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 연결 연산자 앰퍼샌드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함수. 네, 이런 순서로 꼭 맞춰 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성별을 구하는 거네요. 자, 어떤 성별을 구해야 될까요? 주민등록 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에 글자 하나를 기준으로 성별을 구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choos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일단 그 전에 자, 뭐부터? 네. 1, 2, 3, 4 부터 나오게 해 볼까요? 바로 미드죠. 자, 여기에 여덟 번째 자리에 글자 하나를 일단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2가 나오죠? 그러면은 2는 여자죠. 그리고 3 남자, 4 여자, 1 남자.
이렇게 1, 2, 3, 4 1, 3은 남이고요. 2, 4는 여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뭐 if를 쓰셔도 되고 choose를 쓰셔도 되고 굉장히 방법은 많은데요. 문제에서는 choose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choose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choose. 자, 이 값에 의해서 결과값이 표출이 되면 첫 번째 1이 나오면 남이라고 표시하고 2가 나오면 여, 3이 나오면 남, 4가 나오면 여라고 표시하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순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위는 까요? 총점을 기준으로 하는군요.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 그리고 일단 if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을 먼저 구해 볼까요? large 이 영역 안에서 나중에 식을 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로 바꾸셔야겠죠. 첫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찾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if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들어온 값이 188과 같으냐? 그러면은 최우수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사람은 음 아니죠. 최우수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높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수. 세 번째 사람은 빈 공간, 또 빈 공간, 빈 공간. 이 사람이 바로 최우수네요. 188 점과 동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빈 공간, 빈 공간, 빈 공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바로 if. 자, 무엇이 첫 번째 들어오는 값이 같으냐? 네. 전체의 최대값, 그러니까 라지 1은 최대값이나 마찬가지죠. 일단 이 영역 안에서 최대 제일 높은 점수, 네, 가장 큰 수를 찾았는데 그 값과 동일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물어봤을 때 같다 그러면은 최우수. 네. 자, 그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아서 두 번째로 높은 값이 나오면 우수. 자, 그러면 식이 비슷하니까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값이 두 번째로 높은 값이 들어온다면 우수라고 표시해라. 자, 답이 3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if는 두 번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빈 공간 if 두 번, 괄호 두 번.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네, 여기 지원 학과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지원 학과는 아래에 있는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소제목이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럼 뭐죠? H룩업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H룩업이나 V룩업을 쓰실 때는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물론 이제 지금 V룩업 쓴다, H룩업 쓴다, 일단 이건 기존에 정해진 상태에서 자, 양쪽 두 개의 표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죠. 얘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일치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부분을 일치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있는 MNS를 추출하려면 바로 레프트 함수를 써 주면 되겠죠. 예, 레프트. 자, 여기에 글자 하나를 먼저 찾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M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멀티미디어를 찾고 N이 들어오면은 네트워크를 찾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표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는지 먼저 찾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히 일치가 되도록 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다음 H룩업이죠. 자, H룩업. 이 값이 들어오면 자, 소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찾아야 됩니다. 절대 참조, 콤마, 학과명은 하나, 둘, 두 번째다. 그리고
0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자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M, N, S 다 있어요. 근데 A라는 게 갑자기 하나 보이네요. 근데 A가 여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에러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에러가 표시가 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 에러 값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코드 오류라는 값으로 표시를 해라." 하고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네. 그게 바로 if error라는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이 결과값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콤마 어떻게 "코드 오류라고 표시를 해라."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확실히 감 잡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에 A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if 에러가 발생하면 뒤에 빈 공간으로 남겨 둬라 그러면은 이거 싹 지우고 빈 공간만 하시면 빈 공간으로 나와요. 여기에서는 "코드 오류로 작성해라."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된 거죠. 자 이제 분석 작업 1 들어갑니다. 자 분석 작업 1은 바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건데요. 자 시나리오 한번 해 볼까요? 야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이름표 지정을 해야겠죠. 자 여기다가는 깨라는 이름표를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네 이런 이름표를 먼저 지정합니다. 자 그다음 명령을 들어가는데 명령 들어갈 때 위치는 셀의 위치는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바뀌는 부분에다 커서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바로 C10 이죠. 여기가 최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그러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시나리오라고 나와요. 네. 시나리오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에 시나리오 이름과 변경 셀은 바뀌는 부분 어느 부분이 바뀌는 거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두 개가 바뀌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가 바뀌는 거네요. 네. 이 부분 바뀌는 거죠. 변경 셀은 D10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경 셀은 네 여기 집행률 네 집행률이네요. 눌러 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값을 물어보죠. 80 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율 인하를 만들어 줄 때는요. 확인 누르지 마시고 그냥 추가 눌러 주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변경 셀 그대로일 경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확인. 자 이번에는 50. 다 끝났으면 확인. 자 이제 비율 인상과 비율 인하가 표시가 돼 있고요. 수정하실 때는 편집, 지우고 새로 하겠다 하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약.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 요약에 결과 셀 바로 최종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결과 셀 C10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 표시가 돼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맥
분석 작업 2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는 정렬 기능이네요. 정렬. 자, 정렬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동일한 포지션이 나왔을 경우에 두 번째 조건을 지정하는 거.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바로 이 부분 정렬 들어가셔야겠죠.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데이터의 정렬. 네, 여기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포지션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잖아요. 오름차순을 하게 되면은 내야수부터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내림차순 하게 되면 투수부터 먼저 나오나요? 아, 포수부터 먼저 나오나요? 갑자기 헷갈리게 되네요. 네. 네. 투수가 먼저 나오겠네요. 네. 잠깐 한번 볼까요? 내림차순? 포수가 먼저 나오는구나. 어머, 죄송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정렬 들어갑니다. 자, 포지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 봤더니 자, 문제에서는 투수부터 나오라고 돼 있는데 아까 내림차순 할 때 포수부터 나왔었죠? 투수부터 나오게 하려면은 내가 직접 만들어 줘야 돼요. 어디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요. 자, 여기에서 왼쪽에 목록이 없다 하면은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는 여기 보니까 미리 있긴 하네요. 네.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여기다가 자, 투수 엔터를 하셔도 되고 콤마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포수, 내야수, 내야수 하고 추가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확인. 그러면 다시 어 왜 안 될까요?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분명히 제가 아까 추가 버튼을 눌렀었는데. 자, 확인.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일한 정렬이 나왔을 경우에 동일한 포지션일 경우는 두 번째 기준을 더 추가를 하셔야겠죠. 자, 여기에 무엇을 가입 기간에 셀 색을 네, 어떤 색? 바로 이 색이죠. 어디에? 위에 표시가 되도록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매크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커서는 일단 네, 바깥으로 뺄게요. 자,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은 평균 확인. 자, 여기 평균 있죠? 쉽게 하시려면은 시그마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평균 엔터. 그다음에 더블 클릭 해제하고 개발 도구 기록 중지. 자, 삽입의 양식 단축 위치가 C17 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럼 Alt 버튼 눌러 주시고 C17 부터 D19. 네, 이렇게 되네요. 평균 지정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매크로 들어갑니다. 서식 확인. 자, B3부터 B14 그리고 컨트롤 D3부터 D14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서 글꼴의 색을 빨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블럭 해제하고 기록 중지. 자, 삽입에 도형 들어갑니다. 빗면 아까처럼 Alt 버튼을 누르고요. F17부터 네, 서식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해 주고요. 중요하죠. 매크로 지정, 서식과 연결시켜라.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차트 작업을 들어가 볼까요? 자, 별정 통신 서비스를 제거라고 돼 있네요. 선택하고 오른쪽 데이터 선택, 별정 통신 서비스 제거 확인. 네,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로, 네, 이렇게 바꿔 줍니다. 그다음에 차트 제목 넣어야겠죠.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자, 연동시키라고 되어 있죠. 는 A1 엔터. 자, 여기에 보시면은 부가 통신 서비스 회색이네요. 자, 여기에 2020 년,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거죠. 1초 있다가 한 번 더 체크하시면 2020 년만 체크가 됩니다.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음 아무거나 계열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나와요. 네. 모두 0%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